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트모비 커뮤니티에서 강팔구라는 닉네임을 사용 중이신 우리 팔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강팔구라고 하고요. 모비 공식방 부방장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고 있고, FOE라는 법인 운영하고 있는 CEO기도 합니다. 방금 이렇게 FOE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FOE가 어떠한 일을 하는 법인체인가요? 그 정기의 금융화라는 영어 번역을 줄인 거고요.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대신 한 번만 예, 발음해 그러면 주시겠습니다. Financialization of Electricity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Financialization of Electricity 여기 CEO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주도에서 자칭 비트코인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이 갖춰진 것 같아서 전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을 하고 완전히 제 사업에 깃발을 올려서 본격적으로 이제 FOE 사업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OE가 결국에는 약간 전기의 금융화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전기라는 재화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게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가장 베스트는 전기를 만들자마자 소비처에서 바로 소비해주는 게 베스트인데요. 문제는 이 생산자 측에서는 항상 꾸준하게 생산하는 게 가능한데 거기에 최적화된 게 화력발전이죠. 근데 이제 소비하는 쪽에서는 크게 보면 계절에 따라, 작게 보면 시간에 따라 소비 패턴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이 생산과 소비의 불규칙 속에서 오는 손실이 전력산업의 이제 고질병이거든요. 그거를 완충해주고 오히려 수익까지 내게 해줄 수 있는 기존 전력산업과 작업증명 방식 코인들 채굴 연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의 금융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의 금융화라는 거를 통해서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비트코인 채굴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굳이 꼭 그 비트코인 채굴 말고 그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하는 코인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은 전부 해당이 된다. 예. 그러면 이렇게 FOE가 다루려는 사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든 전력 산업에는 다 버리는 전기가 있어요. 버리는 전기가. 화력 발전도 있고 원자력은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효율만 생각한다면 화력 발전 원자력으로만 가는 게 전력 개통에는 가장 좋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기후 변화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도 왔고 탄소를 줄여가는 거는 이제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경 써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과 연동을 하게 되면 탄소 중립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뭔가 이런 풍력 혹은 태양광, 수력 발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설비에서 비효율이 조금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력 제한으로 가장 데미지를 입는 쪽은 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왜냐면 얘네는 애초에 생산부터가 탄력적이지 못한 데다가 소비해주는 소비처 쪽에서도 탄력적이지 않다 보니 소비처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생산하고 소비처에서 많이 필요한 상황에는 생산을 못하고 이런 비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력 발전이 주 발전원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생산 자체가 탄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전력망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소비하는 전기량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의 이제 출력 제한이라는 간접적인 형태로 전기를 버리고 있게 되는 건데 정리해보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시키는 설비는 항상 있지만 또 계절이나 혹은 시간에 따라서 전기를 꾸준하게 공급받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출력 제한 장치까지 들어가서 전기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도 출력을 많은 제한이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산할 전기 생산 못하게 했으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버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증명 방식의 어떠한 크립토 채굴을 하는 게 어떠한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버리는 전기를 쓰는 그런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넘버 2죠, 엑소모빌. 거기가 이제 석유 채굴하기 전에 태워야 되는 천연가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로 그 플레이어 갖다가 화력 발전해서 코인 채굴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재생에너지의 리미트 해제입니다. 리미트 해제. 재생에너지의 리미트를 해제해주면 재생에너지가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탄력적이지 못해서 전기 생산이 들쭉날쭉하는 거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 코인 채굴로 완충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화력 발전 비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거의 지금 제주도가 81%까지 화력 발전 비중인데 저는 5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만 돼도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봐도 화력 발전 비중이 50%인
기술적인 나라는 별로 없다. 막 천혜의 그 자연환경을 타고난 그런 나라가 아니면 화력발전소 50%로 돌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이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연한 소비처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지구상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의 성견지명은 아닌 것 같고요. 저렴한 용어 써도 되나?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산업하고 아다리가 맞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것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전력 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만든 채굴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게 맞게 된 거죠. 이제 채굴기가 왜 유연한 소비처냐? 간단합니다. 그냥 채굴기 키면 소비하는 거고 채굴기 끄면 소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생산이 들쭉날쭉한 거랑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한다. 그럼 채굴기 키면 되는 거.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잘 안 된다. 그럼 채굴기를 끄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키포인트는 유연한 소비처입니다. 이게 현 인류상 처음 나온 겁니다. 어떤 전력 소비처에서 지금 전기 생산 많이 되니까 지금은 쓰세요. 지금 생산 안 되니까 쓰지 마세요. 이런 소비처가 이제까지 인류사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나오면서 갑자기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메커니즘들이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과업을 좀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 채굴로 하는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엑슨모빌 말고도 좀 어떤 다른 사례들도 조금 있나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이제 텍사스 포스워스시,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한 사례는 저기 부탄. 부탄은 이제 수력발전이 주 발전원인데 나라가 작으니까 가능한 거죠. 거기는 좀 오래전부터 그림자 밑에서 몰래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이슈화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일본 도쿄전력도 작년에 테스트를 전부 마치고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이 전기의 금융화, 이 사업을 일본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걸 하고 계시네요. 말을 들어줘야 굉장한 게 될 텐데. 아닙니다. 사실 보면 이미 사례가 있고 이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같아 보이거든요. 뭐 이미 실증 사례도 있는 네. 사업이고요. 언제 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게 될 겁니다. 제 말을 듣고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다 어디선가 하면 부랴부랴 따라하는 거, 뭐 그렇게 되느냐, 그 차이죠.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기존의 이런 사업들과 비교해서 FOE가 극대화할 수 있는 효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전기라는 것은 공공재다. 아니, 애초에 버리는 전기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부정을 해요. 버리는 전기는 없다. 일단 전력망에 실리는 순간 그것은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가격에 서비스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그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의 스탠스입니다.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뚫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어찌됐건 원래대로라면 버릴 전기지만 내가 공공재인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게 해주면 나는 내 사업의 수익 대부분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 쓸 겁니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중에 그 공간을 잡아먹는다는 이슈,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공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공원 사업을 제가 생각을 해뒀거든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버릴 전기였지만 공공재인 전기를 내가 싸게 사용했으니 이런 식으로 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좀 공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버려지는 전기를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을 통해서 네. 이거를 뭔가 하나의 크립토 코인으로 금융화를 하고 맞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그 수익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하면서 이런 재생에너지와 혹은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효용을 이끌어내시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업 증명 방식의 크립토의 전기가 그냥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사업 방향성을 두고 계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나 전력 개통 종사자가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네네. 편하게 하세요. 생산한 전기를 하루 이틀 뒤에 필요한 가정에 공급한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ESS라는 것도 있고 뭐 도중에 보관 과정에 뭐 휘발되고 뭐 보내는 과정에서 소실되고 그런 건 있자고요. 어찌됐건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한 전기를 1년 뒤에 쓴다라는 건 기술로 안 되죠. 종사자시라면 뭐 당연히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인류는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금융인데 이 전기를 금융화한다는 것은 버리는 전기를 돈으로 만들어서 코인 채굴해서 그거 팔면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만들어서 1년 뒤, 2년 뒤 뭐 좀 전력 상황이 안 좋을 때 돈이라는 재화로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냥 이 아주 얇은 종이 하나인데 이거를 뛰어넘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받아들이시면 더 큰 그게 보이시니까 뭐 어찌됐건 좀 열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대들에게 이 대한민국 전력산업에 그 구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그러니까 전기 금융화라는 게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에다 어떻게 보면 전기를 저장해서 맞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재화로서 사고 파는 행위가 되건 혹은 이 재화의 가치가 오르면 1년 혹은 2년 뒤에는 그걸 다시 팔아서 또 다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금융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아, 너무 개성님 설명 너무 인텔리전스하게 잘하셨다. 이게 ESS는 남는 전기를 진짜 전기 자체로 보관하자가 내러티브고 수소도 그 전기의 저장 방식인 겁니다. 물을 그 남는 전기로 전기 분해해서 수소 형태로 만들었다가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땐 그걸 다시 물이랑 합치면서 이제 전기로 만든다 그런 거거든. 비트코인 채굴도 전기 저장 방식인 겁니다. 그럼 강팔구님께서는 오태민 작가님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다들 사지 않을까요? 이제 각자야 다들 이제 알츠에서 개박살난 경험들 다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뻔한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영상은 그 전기의 금융화 다룬 그 영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좀 멀쩡해 보이는 아저씨가 비트코인을 막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 그게 너무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뭐 이거 폰지 사기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 그래 한번 들어나 보자 해가지고 듣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뭐 감탄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입덕하게 된 거죠. 현재 비트모빅이라는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실 강팔구님의 존재가 굉장히 네임드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네임드의 입장, 초기 진입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신규 모비커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냥 뭐 지금 개성님께서 되게 네임드라는 좋은 표현 써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왜 한 동네 오래 살다 보면 거기 이렇게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형들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 사업을 설명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전력산업의 특수성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채굴도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도 채굴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제가 언제나 그 모비 커뮤니티 공식방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편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님을 알게 돼서 인생의 구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대장님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한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신데 인문학으로서 비트코인을 설명하시는 분이잖아요. 대장님이. 근데 제가 지금 여지껏 제가 35살인데 이 나이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인간 대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들 그것들이 작가님은 그냥 비트코인을 인문학으로 설명할 뿐인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원래 그냥 그런 거구나. 내가 유별나고 내가 괴짜고 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건데 내가 못 받아들였던 거구나 하면서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되게 좀 광신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신규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모비 가격에만 연연하지 마시고요. 얘는 알아서 제 갈 길 잘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족보 영상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로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대장님은 인문학으로 경제학으로 비트코인을 설명할 뿐인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좀 놀라운 현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같이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너무 동감하는 게 그런 뭔가 구원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감사함과 많은 변화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감사함을 나누고자 이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좋은 분들을 만나서 팔구님이 하시려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저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게 정말 가능해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한 장만 넘어서면 더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눠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에 뭐 그 전력 계통에 계신 분이 영상을 보시게 돼서 한 분이라도 뭔가 그 종이 한 장을 넘게 된다면 가치가 있는 영상이겠죠? 그렇겠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인터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팔구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인터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